91.7%.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대한민국에서 한때 신의 직장이라 칭송받던 곳, 제조업의 정점에 서 있던 한 숙련 노동자가 은퇴하고 나서 고작 2년 만에 마주하게 된 소득 하락폭입니다. 무려 91.7%나 소득이 곤두박질 쳤다는 뜻입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을 당당히 받던 분이 불과 24개월 만에 시급 9,860원의 세계로 비참하게 추락한 거죠.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다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고, 노후 준비 좀 잘해두시지. 아니면 개인이 좀 나태해진 거 아니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 특히 울산이라는 거대한 산업도시의 밑바닥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각 변동의 잔혹한 예고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가 가진 기술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하지만 자본주의는 감정 따위 없습니다. 오직 차가운 계산기만 두드릴 뿐이죠. 지금 기업 경영진의 테이블 위에는 딱 두 개의 견적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연봉 1억 원 넘게 달라고 하면서 파업 리스크까지 있는 인간의 견적서. 다른 하나는 초기 비용 2억 5천만 원이면 5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로봇의 견적서.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도대장을 어디에 찍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건 사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서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옛날 공장에는요, 이른바 장인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분들을 특정 부품의 신이라고 불렀죠. 30년 동안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오직 볼트 하나만 조여온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눈 감고도 볼트를 체결하고 손끝의 진동만으로 분량을 잡아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옛날에는 이분들이 보물이었습니다. 품질을 책임지는 핵심 자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냉정하게 뜯어보면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숙련의 역설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30년 동안 한 공정에만 특화되었다는 것, 이게 과연 축복일까요? 공장문을 나서는 순간 그 신기에 가까운 기술은 영원이 됩니다. 범용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 기술은 오직 A라는 회사의 B라는 라인에만 딱 맞춰진 아주 폐쇄적인 기술일 뿐입니다. 다른 회사, 다른 산업군으로 이직하는 순간 시장은 그 기술에 1억 원의 가치를 매겨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단순 조립 업무인데 왜 지금까지 1억 원 넘는 연봉을 줬던 거야? 이걸 이해해야 앞으로 닥칠 미래가 보입니다. 그 돈은 당신의 기술값이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고도 성장기의 과실이었고, 둘째는 강력한 노조가 만든 보호막, 셋째는 한 번 뽑으면 자를 수 없는 한국 특유의 고용 경직성이 합쳐져 만들어진 일종의 시대적 프리미엄이었던 겁니다. 회사는 당신의 실력에 돈을 준 게 아니라 라인을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한 보험료 명목으로 그 큰 돈을 내왔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보험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와, 이 대목에서 느껴지는 건 기업의 냉정함입니다. 필요할 땐 보물이라 부르다가 시대가 변하니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이 현실. 이게 진짜 자본주의의 민낯 아니겠습니까? 자, 시계를 조금만 뒤로 돌려볼까요? 2017년 여름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가 한국 제조업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당시 노사 분규 때문에 거대 자동차 공장의 5개 라인이 무려 24일 동안 멈춰 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생산 차질 8만 9천 대, 돈으로 따지면 약 1조 8,900억 원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하루에 매출 780억 원씩 증발한 거예요. 물론 협상은 타결됐죠. 노동자들은 기본급 인상에 일시금 주식까지 챙겼습니다. 1인당 평균 475만 원을 더 벌었으니까 노동자의 승리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바보가 아닙니다. 1조 8,900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업료를 내고 뼈저린 교훈을 얻은 겁니다. 사람은 리스크다. 이때부터 기업의 투자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달래서 일을 시킬까를 고민했다면 2017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사람 없이 공장을 돌릴까로 전략을 싹 뜯어 고칩니다. 이른바 변수 제거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죠.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그전까지 연간 600억 원 수준이던 설비 투자가 이 사건 이후에 6천억 원대로 폭증합니다.
무려 10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자동화와 로봇 설비에만 누적 3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7년에 50대 수준이었던 산업용 로봇이 지금은 수천 대가 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1조 8,900억 원의 손실이 경영진에게 자동화 버튼을 누르게 만든 트리거였던 겁니다. 기업은 이제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요. 그저 리스크를 수학적으로 제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승리라고 생각했던 그 투쟁이 실제로는 우리의 일자리를 없애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제 계산기 한번 두드려 봅시다. 기업이 사람 한 명 쓰는 거랑 로봇 한 대 사는 거 진짜 비용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많은 분이 내 연봉이 1억 원이니까 5년이면 5억 원 정도 들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기업 회계장부에는 전혀 다른 숫자가 찍히거든요. 연봉 1억 원인 숙련직 A씨를 5년 고용한다고 칩시다. 기본급만 나갑니까? 아니죠. 4대 보험회사 부담분, 퇴직급여 충당금, 자녀학자금 같은 복지비, 식대, 각종 수당, 여기에 결정적으로 파업 리스크 비용이랑 교육훈련비 같은 간접비까지 더해야 합니다. 기업 내부 원가 분석으로 보면요. 연봉 1억 원 직원 5년 유지 비용은 약 14억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로봇은 어떨까요? 최신 산업용 로봇 한 대 들여오는 초기 비용, 넉넉 잡아 2억 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에 5년 동안 들어가는 전기세, 유지보수비, 부품 교체 다 합쳐도 2억 5천만 원이면 떡을 칩니다. 14억 원 대 2억 5천만 원, 거의 6배 차이입니다. 5.6배나 비용 효율이 좋은데 자본주의에서 5배 넘는 효율 차이가 나면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더 무서운 건 성능이에요. 사람은 하루 8시간 일하죠? 밥도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가야 하고 담배도 한 대 피워야 합니다. 집중력 떨어지면 불량도 내요. 통계적으로 인간 중심 공정의 불량률은 약 1.5% 수준입니다. 로봇은요, 24시간 365 일 전기도 안 끄고 돌아갑니다. 불량률은 공정이 안정화되면 0.2%까지 떨어집니다. 사람의 7분의 1 수준이에요. 비용은 6분의 1인데 품질은 7배가 좋다? 게임 끝난 겁니다. 기업이 사악해서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 계산서 앞에서는 그 어떤 경영자도 자동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런 반론 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울산 공장은 계속 돌아가잖아? 3조 원이나 투자했다며?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의 성격을 봐야 해요. 지난 10년간의 투자 내역을 뜯어보면 소름 돋는 진실이 보입니다. 울산 공장에는 약 3조 원이 투입됐습니다. 큰 돈 같죠? 하지만 같은 기간 아산 공장과 해외 신규 공장에는 얼마 썼는지 아세요? 8조 원이 넘는 돈이 쏟아부어졌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자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기업이 미래를 어디에 걸고 있는지 보려면 돈이 어디로 가장 많이 흘러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울산에 들어간 3조 원은 대부분 유지보수랑 기존 라인 개선에 쓰였습니다. 반면 해외랑 아산에 들어간 8조 원은 완전 자동화, 전기차 전용 플랫폼, 미래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쓰였죠. 차종 배정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 제네시스 같은 비싼 신차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부분 자동화율 높은 신규 라인이나 아산으로 먼저 갔습니다. 울산에는요, 펠리세이드나 스타리아 같은 내연 기관차 위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업은 울산 공장을 미래성장 거점이 아니라 내연기관 시대 끝날 때까지 최대한 뽑아먹고 서서히 규모 줄여 나갈 캐시카우 정도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여기서 기술 얘기 하나만 더 얹어볼게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1조 원 주고 샀을 때 기억나시죠? 다들 로봇계 만들어서 뭐하게라고 비웃었잖아요. 하지만 그 1조 원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공장에서 로봇 도입이 왜 늦어지는지 아세요? 로봇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로봇을 쓰려면 공장 바닥부터 천장까지 싹 다 뜯어 고쳐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존 로봇은 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고 전용 레일이 깔려야 움직이니까요. 설비 교체 비용이 로봇값보다 더 들죠. 그런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특히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는 뭐가 다르죠? 2발로 걷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2발로 걷는다는 건 사람이 다니는 계단, 좁은 통로, 작업대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공장 설비를 뜯어 고칠 필요 없이 내일부터 당장 사람 자리에 로봇을 세워둘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체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줍니다. 진입 장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녀석들은 학습 능력도 다릅니다. 신입사원 한 명 가르쳐서 사람 구실하게 만드는데 6개월 걸리죠? 그런데 로봇은요, A 로봇이 하루 동안 학습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만대의 로봇이 동시에 그 기술을 마스터합니다. 숙련의 공유 속도가 빛의 속도예요. 30년 장인의 노하우가 데이터화되는 순간 전 세계 모든 로봇의 기본값이 되어버립니다. 1조 원 투자는 바로 이 집단지성과 즉시 투입 능력을 산 겁니다. 이 대목은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내가 30년간 쌓아온 영혼 같은 기술이 단 몇 초 만에 데이터 조각이 되어 전 세계 로봇에게 복사된다는 것. 이제 인간이 설 자리는 정말 어디일까요? 다시 숫자로 돌아와서 팩트체크 한번 해봅시다. 생산성 지표는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현재 울산 공장 직원 한 명이 1년에 차 몇 대 만들까요? 약 44대입니다. 그럼 노동 유연성 높고 자동화 잘 된 미국 엘라베마 공장은요, 1인당 88대입니다. 정확히 2배죠. 같은 회사, 같은 브랜드 차를 만드는데 한국 공장 효율은 미국 공장의 절반입니다. 근데 임금은 한국이 더 높거나 비슷해요. 여러분이 오늘하면 이 상황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조지아 공장이 2025년 말에 완공되죠. 거기에는 라이트워크가 적용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 노조 가입이 의무가 아닌 곳이에요. 경영진 입장에서 여긴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파업 리스크 제로, 완전 자동화, 인력 운영의 자유. 조지아 공장 돌아가기 시작하면 울산 공장의 협상력은 급격히 떨어질 겁니다. 너희 파업해? 그래, 그럼 물량 전부 조지아로 돌릴게. 이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기존의 고임금 구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공포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립된 기업의 중장기 전략 보고서에 나와 있는 로드맵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숨이 턱 막히시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 다 죽으라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지켜주겠지. 노조가 있으니까 내 월급은 안 깎이겠지. 기술이 있으니까 은퇴해도 먹고 살겠지. 이 모든 전제가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박살날 겁니다. 기업은 이미 준비를 마쳤어요. 14억 원짜리 인간을 2억 5천만 원짜리 로봇으로 바꾸는 버튼, 이미 손가락 올려두고 누를 준비 끝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개인이 겪게 될 진짜 위기는 뭘까요? 공장에서 쫓겨난 뒤 퇴직금 3억 원 들고 치킨집 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2030년 살아남는 일 %는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대 로봇의 잔혹한 비용 전쟁을 확인했습니다. 승패는 이미 결정났죠.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 밀려나 공장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흔히들 퇴직금 두둑이 챙겼으니 건물주나 하면서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자본주의의 정글이 시작됩니다. 울산 공장에서 35년 일하고 정년 퇴직하신 어느 가장의 가계부를 제가 살짝 훔쳐봤습니다. 퇴직금이랑 위로금 합쳐서 3억 원.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던 사람에게 현금 3억 원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주거든요.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월급이 딱 끊깁니다. 6개월쯤 지나면 슬슬 불안해져요. 통장 잔고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이때 선택지는 딱 하나로 좁혀집니다. 내가 평생 기술자였는데 뭐라도 해야지. 결국 만만한 게 자영업, 그 중에서도 치킨집입니다. 여기서부터 3억 원 해체쇼가 시작됩니다. 감맹비, 인테리어, 권리금 다 하니까 2억 원이 쑥 빠져나갑니다. 남은 돈 1억 원으로 운영비 쓰면 장사 잘 되겠지? 착각입니다. 오픈빨 딱 한 달 가요? 2개월 차부터 현실이 닥칩니다. 가장 무서운 건 고정비의 습격입니다. 최저임금 오르죠. 배달 플랫폼 수수료 떼어가죠. 닭값 오르죠. 하루 12시간 튀김기 앞에서 일했는데 월말 정산해보니 순수익이 마이너스 200만 원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내가 사장인데 알바보다 못 번다고? 네, 그게 현실입니다. 결국 1년 6개월 만에 폐업 결정합니다. 정산해보니 수중에 남은 돈 5천만 원. 35년 피땀 흘려 모은 3억 원이 1년 반 만에 공중분해된 겁니다.
이제 나이는 60을 바라보는데 수중에 5천만 원뿐입니다. 재취업 알아보겠죠?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결국 이분이 가게 되는 곳은 아파트 경비, 빌딩 청소, 편의점 야간 알바입니다. 월 소득 180만 원. 불과 2년 전 연봉 1억 2천만 원 찍던 상위 5% 중산층이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에요. 은퇴라는 이벤트가 소득 절벽과 준비 없는 창업을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재난입니다. 자, 이제 미래를 봅시다. 이건 예언이 아니라 예정된 미래입니다. 기업은 갑자기 사람을 다 자르진 않아요. 명분을 쌓겠죠. 우리 공장 스마트 팩토리로 바꿉니다. 로봇 교육 받으세요 라고 재교육 과정을 엽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코방기를 낍니다. 야, 그거 배워봤자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 노조가 막아주겠지. 전체 생산직 중 딱 1%만이 이 교육을 신청합니다. 2026년 데이터가 나옵니다. A라인 로봇 생산성 140%, 불량 0%, B라인 인간 생산성 80%, 불량률 1.5%. 이 데이터가 공개되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자동화 비중이 임계점을 넘으면 기업은 결단을 내립니다. 단순 조립 인력, 대규모 감축. 이때 아까 교육받았던 1%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로봇 운영 관리자라는 새로운 명함을 파고 연봉 1억 5천만 원으로 뜁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했던 99%는 희망퇴직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겠죠. 이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부정하는 자, 저항하는 자, 그리고 적응하는 자. 기술의 효율성이 5배, 10배 차이 나면 그 어떤 저항도 결국 뚫립니다. 자본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니까요. 결국 2030년에 웃는 사람은 회사를 위해 충성한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시스템에 내 몸값을 맞춘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성실함은 더 이상 제조업 현장에서 생존 무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볼트를 조여도 1초에 10개씩 조이는 로봇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요. 이제 필요한 건 방향 전환입니다. 로봇과 경쟁하지 마세요. 로봇을 부리세요. 스마트 팩토리, 공정 데이터 분석, 어렵다고요? 30년 동안 한 가지만 했던 그 끈기라면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서점에 가서 책이라도 한 권 사서 읽으세요. 오늘 당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5년 뒤 치킨집에서 기름 튀기고 있을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 관제실에 앉아 있을지를 결정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잔혹한 미래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노조가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줄 거라 믿으시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로봇을 다루는 법을 배우러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과연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에 희망은 있는지 댓글로 치열하게 토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거대한 파도를 넘는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